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노종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띄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촉촉해져가지고. 네. 이제 표정들이 이제 한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조금씩 이제 아이들이 수업 때 와 있는 그런 표정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아이들은 4시간씩 수업을 듣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힘내서 네, 좀 들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SNT에서 단대부고 맡아서 1, 2학년 수학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성 컨텐츠 평가단 앞에서 설명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대성에 관련된 피드백을 제가 대성 쪽에다 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대성에서 출제하는 뭐 N수생들에 대한 이제 모의고사를 제가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쪽에서는 믿고 맡기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고쟁이 이투스에서 나온 고쟁이 제가 검토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인고에 대해서 앞쪽에서 좀 많이들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좀 지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인고에 대해서 수학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특강에 관련해서 네 이렇게 카메라 세례를 많이 받아본 게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항 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 15문항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답형은 4문항, 그러니까 정답만 맞으면 맞는 처리가 되는 문항이 4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대신에 정답만 맞으면 맞을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 부분에서 많이 좀 깎이는 편이고요. 서술형도 2문항이 나오는데 서술형은 다른 고등학교와는 조금 다르게 밑에 보시면은 증명까지, 이게 조금 잘린 것 같아요. 네, 증명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교과서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교과서 외에도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증명 단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학교 선생님의 풀이 방식대로 적어줘야 감점이 없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이었죠. 맞습니다. 상입니다. 또 네, 1컷은 난이도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1등급 때와 그 아래 2등급 때부터 그 아래까지가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수학층이 이미 단단해져서 온 친구들이 윗부분을 많이들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2에서 1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든 학교 중에 하나고요. 상위권과 중상위권 간의 괴리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염두해 두시고 학교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학교 프린트를 나눠줘요. 바로 나눠주는 건 아니고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나눠주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모고 기출 기반이에요. 근데 기출이면 우리 아이가 자이스토리나 마더턴 같은 걸 좀 풀어봤는데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뒷부분에 보시면은 뭐 1등급 머시기 해가지고들 있을 거예요. 문제 몰려 있고 아이들이 풀기 싫어하는 그 한 장이요. 그 한 장만 줍니다. 네. 그래서 단원이 있으면 앞에 한 10페이지 정도는 좀 쉬운 거부터 시작해서 맨 뒤에 어려운 게 몰려있는 단원이 있는데요. 그 단원의 기출 기반에서 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재 같은 거는 항상 이게 나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1학년, 2학년이 책이 또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같은 경우도 해가 달라짐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올해는 이거니까 내년에도 이거다. 그러니까 미리 올림포스 고난도를 한번 풀어보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섣부른 판단입니다. 정해지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번호는 무난합니다. 그래서 앞번호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좀 맞춰요. 그래서 앞번호라는 거는 한 50점 정도 까지는 전부 다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 윗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모고 킬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중간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에서 먹힌다면 만약에 1등급은 좀 멀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 잡아먹는 문제에서 먹히면 모고 킬러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 놓고 뒤에서 이거 풀 시간 없어서 그냥 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의 괴리감은 10점 정도가 아니라 20점 이상 차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해서 2등급까지는 굉장히 노력하고 학교에서 준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들을 열심히 본다면 좀 달성할 수 있지만 1등급은 워낙 층이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인고 수학이었고요. 다음에 저는 이제 중3 대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미적분원이에요. 네, 어머니들께서 미적분원까지 해야 돼? 중학생인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제 학원에다가 저는 미적분 하고 싶어요. 미적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 2학년 이제 단대부고를 맡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미적분 원을 안 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미리 개선시키고자 요거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미적분 원까지 부담 없이 선행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요. 왜냐하면 윈터 기간부터는 바로 이후에 공수 1도 들어야 되고 2까지는 해놔야 될 것 같고 심화도 들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2학년 때는 또 대수하느라 바쁘거든요. 대수 단원이 또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들어놓으면 이후에 좀 편하다. 그러면 까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심화 수업보다는 개념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개념을 탄탄하게 짚고 가기 때문에 문제풀이 요령 같은 거는 이제 학년이 좀 더 차고 배워도 된다고 미적분원 과목은 생각을 해서 좀 더 기초 과목, 좀 더 개념에 입각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저한테 수강을 해야 되냐? 네. 개념 수업은 개념 수업 전문가에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단대부고 1, 2학년 A반, 위에 S반이 있어요. A반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적은 반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해서 10배 가량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 수업을 굉장히 탄탄하게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합반 2학년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저랑 하다가 특강을 해보고 선생님 연합반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개설이 된 반입니다. 그래서 특강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작년에 이제 한 썸머, 윈터 모든 특강에서 퇴원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2명 놓고 퇴원생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규모가 그래도 있는 반이었는데 퇴원생이 없었다. 상당히 아이들이 만족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에서 저희 아이는 되게 잘하고 있대요. 네, 그럼 고등에서도 잘할까요? 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 중학교에서 다 100점, 90점 뭐 이렇게 맞았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와보면 저는 이제 단대부고를 하고 있으니까 단대부고 1등급 컷이 68점이었거든요. 이번에 100점 맞던 친구들이겠죠, 당연히. 네, 그 친구들이 세상에서 처음 받아보는 점수래요. 네, 그런 점수를 받아와요. 그리고 그게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은 더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개념이 누락돼 있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 누락돼 있을까요? 그냥 약분하고 1 넣는 건데, 그죠? 네, 제대로 못 배워도 맞았다고 하고 가요. 답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에서 리미트라는 게 나와서 x가 0으로 가는데도 약분하고 1. 이것도 맞았네. 중학교 때랑 똑같네. 라고 하고 문제집 보면 다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막상 시험 보면 다 틀려요. 어떤 걸 내시냐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그거 없이 나누니까 1 나오네. 네. 이쪽에서도 그럼 0으로 가는데 0으로 나눈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애들이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0으로 가냐 안 가냐에 대해서 첫 단원에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저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그니처 개념 노트라고 요게 작년부터 제가 이제 개설을 해서 매 썸머나 아니면 윈터 기간에 항상 개설을 하는데요. 아이가 작성합니다. 개념 노트를. 왜냐면요. 문제집 같은 거 보시면 아이들 문제집에는 막 빨간 펜, 형광 펜 다 있는데 앞에 개념 보셨어요? 아이들 문제집 한번 펴보세요. 개념 부분이 있고 문제집이 있으실 텐데 개념 부분에는 밑줄 하나도 없어요. 배웠대요, 선생님한테. 들은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저는 하나하나 다 재판서를 보고 작성하게 시킵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작성했으니까 선생님이 작성한 거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애들 글씨도 또박또박 못 쓰고요. 그래서 저는 필수 클리닉 시간에 아이들 노트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첨삭합니다.
그럼 제 노트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전부 다 종료된 이후에 제 노트도 아이들에게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리 줘버리면 아이들이 그것만 가지고 이제 베껴 적기 바쁘기 때문에 미리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 문항이나 유사 문항을 먼저 개념에서 배운 도구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학습으로 클리닉 시간에 앞에서 제가 예제를 풀어줬던 거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강의를 개설하고 있고요. 압도적인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클리닉으로 좀 많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네. 수업 후에 필수 클리닉이 있는데요. 과제까지 해결하고 귀가합니다. 요 클리닉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클리닉에 제가 다 참석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이제 질문할 사람 있으면 나와가 아니고요. 제가 돕니다. 애들 문제 풀 때 다 돌아요. 그래서 아까 배운 것처럼 그냥 맞았다고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애들 어떻게 풀었는지, 지금 잘 풀고 있는지, 어려운 건 없는지, 질문 못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다 찾아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좀 쉬워요. 이해도가 높아요. 아니면 저는 이게 더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따로 자료를 제공해서 클리닉 시간에 원 교재와 다른 교재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게 학생 작성 개념 노트입니다. 이게 제 노트가 아니고요. 학생이 제 거를 이제 보면서 작성을 한 건데요. 일부러 남학생 걸 가져왔어요, 요거는. 왜냐면은 여학생 걸 가지고 오면은 남학생 이제 부모님들이 혹시 설명회 때 봤던 거랑 왜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학생이 작성한 노트를 가지고 온 거고요. 요건 패드에 작성을 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노트에 작성을 한 건데, 지저분한데요. 제가 쓰는 것보다 아이들이 쓰는 게 그래도 낫습니다. 아이들이 쓰다 보면은 제 설명 중에서 개념에는 안 써 있지만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하는 것들을 따로 첨삭하고 자기들이 씁니다. 지저분해 보여도 이게 훨씬 낫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단대부고 및 연합반을 맡고 있다고 해서 수강생 중에서 이제 처음 시작은 BBS나 그 뒤에 이제 15점 이상 상승한 학생, 그다음에 1학년 때 30점대로 저한테 들어와서 지금 이번에 80점대 단대부고 2학년 나왔고요. 50점대에서 90점대도 있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윗반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학년 때 3, 4등급인 학생이 2학년 때는 2등급 이 정도 나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개념이 끝난 이후에는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는 쓴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3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되고 아이들도 제 방식을 따라할 수 있게 클리닉 시간에 옆에서 하나하나 지적하며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시간에 이제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적분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한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제가 제 주 교재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클리닉 시간에는 이와 유사한데 조건이 하나 더 들어있는 정도의 요런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학습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수 개념 노트,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게 제 시그니처입니다. 그 뒤에 주요 문항 정복하고요. 그 뒤에 학평 기출 문항. 그러니까 역대 학평 문제들이랑 지금까지 있던 그 8학군 문제들 중에 제가 개념 설명을 했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 그런 문제들로 접근을 할 거고요. 어디까지 접근을 시킬 거냐면요. 각 단원마다 한두 개씩은 킬러 문항을 도전시킬 겁니다. 킬러 문항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중3인데 그게 아니라요. 겉보기에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1학년 때 뭐가 문제냐면요. 진짜 어려운 거랑 진짜 어렵진 않은데 풀만한 걸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 겉보기에만 어려워 보이지만 제 개념을 듣고 그거를 이제 도구를 적용하면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배치를 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압도적 관리, 클리닉 있고요. 과제는 여기서 다 해결을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출결, 피드백이 있는데요. 출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동영상, 어떤 일정이 생겨서 동영상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전날에 이런 부분이 제가 그 클리닉 때 풀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함께 동영상으로 넣어서 이제
보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피드백 같은 경우는 수업 진행상 항상 개별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상시 개별 상담, 수업 시간 외에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언제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안내는요. 미적분 1 화목 특강이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9시 반부터 점심시간까지는 제 수업을 듣고요.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저랑 함께 클리닉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시간표들 제가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넣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미적분 원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강 후기예요. 이거는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으로 특강 후기인데 뭐 뒤에 뭐 알차게 배웠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대단한 게 매 시간마다 주신 문제들이 너무 좋아서 다시 풀고 싶대요. 그래서 얘는 제가 문제를 다시 줬고요. 그걸 내신 기간에 한번 방학 때 했던 걸 싹 다 풀고 다시 한번 내신 수업을 들었대요. 그래서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이번에도 온대요. 네. 그리고 엄청 좋다고 말하고 다녔대요. 다음 여름방학 특강에 들으러 온대요. 네. 그래서 요 친구들처럼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감사하게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다음에 올게요. 남자애들 제가 남고다 보니까 선생님 또 올게요. 이러고는 이러고는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즐겁게 분위기 좋게 아이들과 좀 좋은 라포를 쌓으면서 지속적으로 단대부고 친구들 외에도 네 함께 끌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믿고 맡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요거는 슬로건처럼 있는 건데요. 제가 노트를 계속 쓰잖아요. 애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처음엔 아이들이 싫어하다가 다음 특강 때 보면 또 앉아 있어요. 네, 그때가 싫었는데 내신에는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항상 힘들고 험한 길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꽃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자녀분들 힘들고 험한 꽃길만 걷도록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